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바로 3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장, 5장은 이수연 도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예, 들어왔습니다. 아, 성경도론 오늘은 4장, 5장 요약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이제 가시나 수행에 관해서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은 4장, 5장 이전까지는 아마 배하고 산매에 관해서 얘기가 설명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산매에 들기 위해서 가시나 수행을 소개를 하는 장이 그 4장하고 5장이었고요. 제 4장에서는 산매 성취를 위해서 적당하지 않은 18가지 허물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 적당한 사원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써머리를 하자면 대부분 적당하지 않은 사원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뭐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허비하는 환경, 새로 짓는 거 너무 막 낡은 사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그 어떤 이성의 소리가 나는 곳이라든지 선배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좀 시끄럽게 하는 곳 이런 것들은 다 적당하지 않는 사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들을 가장 이 삼매 성취가 어려운 곳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화합할 수 없는 곳뿐만 아니라 이제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또한 어떤 변방 같은 데에는 본래 신심이 없는 사람이 모여 산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도 좋은 교반님들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는 주로 선우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선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우를 얻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는 선내 성취가 어렵다라고 먼저 서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시나 설명에 관해서 주로 땅의 가시나를 먼저 구체적으로 가시나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챕터를 할애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5장에서는 땅의 가시나 외에도 뭐 지수화풍이니까 물, 불, 바람 그런 기타 가시나 수리가 있었고 이러한 가시나 수행을 했을 때 이점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나중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란 무엇인가 이것은 빨리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는 아니지만 빨리어라고 씁니다. 40가지 다양한 명상지들 중에서 가시나 수행이 10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가시나라고 하는 것은 지, 수, 화풍,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광명, 그리고 어떤 한정이 된 허공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10가지 수행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정도론에서 얘기하는 40가지 명상 지도는 가시나의 10가지 이외에도 어떤 부정관 10가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수면 10가지 그럼 벌써 30가지잖아요. 가시나 10가지까지 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가짐, 범주 10가지 이렇게 40가지 수행법 그 다음에 4가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작성했더니 30가지가 딱 맞았는데, 지금 발표 얘기하고 보니까는 40가지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가시나 10가지, 부정관 10가지, 수염 10가지, 그 다음에 범주 10가지, 그 외에, 범주 4가지, 그 외에 4가지 무색의 병지, 즉, 고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기상, 불이상처, 이렇게 이제 수행 합쳐져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한 가지는 음식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음식 이런 것도 수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사대를 분석하는 것도 수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40가지 중에 그러면 40이나 10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왜 4가지 가시나의 허물이 여기서 얘기가 됐는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디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잘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요약만 했습니다. 여기서 4가지의 허물이랑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이렇게 푸른빛을 띠고 노랗고 그리고 붉은 빛 그리고 흰 색깔의 혼합으로 인한 땅의 4가지 결정을 가진다라고 이제 이런 허물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그런지는 그 부분을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시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만드는 것이 어,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깐 3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그 25편 2페이지가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이요. 그러므로 푸른색 등의 흙으로 만들지 말고 강의 흐름이 있는 흙과 같은 새벽 색깔을 가진 흙으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법은 되게, 멋있는데, 새벽 색깔로 흙을 그러니까 새벽 색깔로 된 흙으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좀 해보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잘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겠지만 이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를 4번 만드는 것은 푸른색 등 흙으로 만들지 말고 아주 새벽 색깔로 가진 흙으로 만들고 흙의 원반을 이 전체라는 이 가시나가 아까 빨리어로 전체라는 뜻인데 흙의 원반을 전체라는 뜻에서 가시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흙의 원반을 의지해서 얻은 토상을 땅의 가시나라 부르고 또 땅의 가시나의 토상에서 얻은 선도 땅의 가시나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땅의 가시나 즉 토상을 이제 일단은 만들어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으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원반이 된 것을 이제 고정되게 만드는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휴대용 가시나로부터 2.5 완척이라는 어떤 이제 수치인 것 같은데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깝게도 말고 이 가시나를 적당한 곳에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시나를 보면서 그 바다에 앉습니다. 수행은 적당히 눈을 뜨라고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어떤 이런 자세 같은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수행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수련과 기쁨을 얻으면서 세상을 피하고 닦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시나 하나를 세상을 보고 이제 어떤 희열과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산맥, 첫 번째는 근접 산맥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최종 목표가 본 산맥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접 산맥이라는 것은 이제 산맥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밀밀하게 이렇게 견고한 상태의 교육함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작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선매의 경우에는 마음은 한번 잠재의식의 흐름을 끊고는 낮과 밤을 다 하도록,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간단 없이, 이렇게 사도에서 얘기하면 간단 없이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적산매에서 이제 공산매로 들어갈 때 시간이 들면서 그 어떤 일곱 가지, 여기서는 뭐 일곱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런 숫자적으로 많이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일곱 가지 추상을 다 보호하는 방법이 또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는 숙소 같은 거라든지 폭발을 가는 마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감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선례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혹은 이제 사람들과의 그런 부분, 인식, 기구, 자세 이 일곱 가지를 항상 인연에 두면서 이 가시나 수행을 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이렇게 면밀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속이 적당하게 될 때 이것에 의지해서 메디아라고 인산매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그 10가지 본 산매 중에 어떤 능숙함 같은 것들도 또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 1번, 토대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나의 토대니까 내 몸이, 그 몸이나 의복 같은 거는 뭐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 안에는 참, 새로웠던 게, 여기서 표현은 기능이지만, 내가 이 가시나 수행을 할 때의 내는 믿음이라든지, 어떤 정진이라든지, 마음 챙김, 이런 기능 등을 아주 잘 어, 해야만 분산매에 능숙하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유념을 했던 부분은 이 마음 챙김의 표현이 아주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352페이지 한번 49번을 리딩을 잠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그 49, 여기서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49번. 마음 챙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걸 뭐랄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유지가 된다. 마음 챙김은 마음이 들숨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지로 인해 들숨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 챙김은 모든 일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하는 교수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였다.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슨 의미입니다.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보호로 나타난다. 마음 챙김이 없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란 없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동산매를 능숙하게 들기 위해서는 믿음, 정진, 마음 챙김의 기능을 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찍찍찍찍 내려와서 이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뭐 분발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잡돌이를 해야 하고 5번 어떻게 마음을 절제해야 하고 6번 어떻게 마음을 격려해야 하고 7번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전차적으로 공산 내에 진입하는 또 일종의 과정처럼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혼내주지 않는 사람과는 널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든 사람을 잘 섬기고 이러한 앞선 9가지를 우리가 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그 여기 등산로를 능숙하게 되는 것과 하였습니다.
그 다섯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비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써머리한 그 기억으로는 우리 왜 검은 곳을 서당에서 했듯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거나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다섯 가지 비유가 여기에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산에 비게 되면 누구나 이제 이중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초선부터 이제 4선까지 이런 과정을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초선에 들 때 어떤 정형구라는 거 이런 거는 아마 이 미사열도 그렇고 청정 도론도 그렇고 거의 이런 패턴으로 이런 정형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선만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초선을 이제 이가시나를 보면서 분자산맥에서 분산맥에 들어갈 때 감각적 욕망들이 완전히 떨쳐지고 어떤 악한 것들, 악한 새로운 법들이 다 떨쳐진 다음에 그렇게 일으킨 생각이라든지 지속적인 고찰이 할 수 있고 어떤 그러니까 떨쳐버렸으면서 뭐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 표현은 표현일 뿐이고 아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어떤 감각적 욕망, 뭐 악한 마음, 뭐 회피, 훌신, 후회, 회의, 의심, 뭐 이런 장애들도 또한 다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의 어떤 청정함이 일어나고 평온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만족함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선의 마음의 담대도 일어난다라고 이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말로 기술을 뚝뚝뚝뚝 해놓은 편이 지금 여기 4편이고요. 이 땅의 가시나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러한 초선, 2선, 3선, 4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해파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초선, 7번 초선에서 생긴 다섯 가지의 또한 자유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글로 잘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렇게 읽는 동안 머리가 잠시 좀 아팠습니다. 초선에서 생긴 다섯 가지 자유자재가 아마 2, 3, 4선에도 똑같이 있는데 뭐냐면은 잠재의식이 끊고 정향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바꿔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나 봐요. 그런 거를 전환을 자유자재. 그 다음에 일정도 빨리 일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일정하자마자 그 참선에 잘 머무는 거 그러한 부분도 능력이라고 요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 일정, 머문 그리고 다 잘 머물렀는데 출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출정도 또렷또렷하게 뛰어서 빨리 출정할 수 있는 능력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전향의 자유자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반조라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자유자재함도 초선에서 생기는 다섯 가지 자유자재함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사선이 쭉 있고 이 정형구는 그냥 제가 한번 조금씩 말이지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한번 해봤어요.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기 7번 제4선의 정형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선의 정형구는 어찌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제 사선의 정형구가 저희 그 화두 참선할 때 저는 제일 많이 이렇게 공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이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시는 괴롭지도 괴롭지도 않으며 행운으로 인해 마음 신분이 풍성한 사선에 들어 머문다라는 이런 이제 어떤 정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그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미안해. 설명이 뭔가?
하여튼 손도 버리고 앞도 버리는 그런 이제 개념처럼 우선을 한번 받아들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떡이나 하나로 인해서 이 가정, 어떻게 등급산매 들고 등산매 들고 등산매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그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땅의 가시나의 하나의 예처럼 이제 제5장에 보면은 물의 가시나 그리고 불의 가시나 바람의 가시나 지수와 풍입니다. 그렇게 있고 또 여기서는 색깔이 있었는데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명가시나 태생의 가시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장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물의 가시나를 보자면 전생에 이제 수행한 공덕이 있는 사람은 운동이나 호수, 못, 바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물에서 어떤 네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표정이 일어나나 봐 이쪽에서 소개하기로는. 그러나 전쟁에 닿지 않으면 이 네 가지 가시나의 결점을 경계하고 뭐 색깔 가진 것을 물이라고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유념할 것들을 유념하면서 그 약간의 인위적으로 그 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게 되면 색깔은 그것이 토대인 물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한대요. 전생에 이런 따끔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물이라는 개념에 마음을 들고 조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마음을 잡고 두면서 물의 가시나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도 그렇고 불, 바람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통적으로는 전생에 수행을 하신 분들, 전생에 수행을 해서 공덕이 있는 분들은 뭐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빛을 보게 되면 빛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표상으로 다가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유가 일어나고 수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근데 전생에 느낌이 없는 분들은 물이 됐건 불이 됐건 바람이 됐건 이제 수행은 방법들을 파트너를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생을 닦은 자와 닦지 않은 자의 선택지가 좀 다르다는 되고 그 외에는 아까 땅의 가시나의 그 순서대로 그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되는 등산로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맨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항목의 어떤 지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땅의 가시나부터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까지 각각 청취하는 것이 다르던데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푸른색 가시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푸른 영상을 창조하고 푸른색이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왜 색깔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배울 때 푸른색은 약간 공포, 어둠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책에서도 어둠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 또한 푸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떤 깨끗함도 표상으로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푸른 형상, 그러니까 푸른색을 통해서 깨끗함을 이제 좀 이렇게 표상해야 그러니까 깨끗함을 얻는 그런 수행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얻는 것을 성취한다라고 시골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 부분이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허공의 가시나는 생주자와 이거는 저희 사도들만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기 미가야나 성경 도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허공 가시나를 하시게 되면은 행주자와의 자세가 잘 취하게 된다 이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젖들이 걸림이 없이 통과하는 것을 성취한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은 이렇게 좀 신성시되는 그런 표현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그 밑에서 세 가지 줄을 보면은 그러므로 바보의 장애가 없는 선남자는 어린 장애와 오염원의 장애를 멀리하고 정법을 배움과 참된 사람을 섬김 등으로 믿음과 열의와 통찰기를 증강시키고 영상 주제에 몰두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전생의 수행 공덕을 닦는 이와 닦지 않는 이들, 막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어, 마치 이렇게 업장 손해를 먼저 하고 그러한 업장의 바보 그리고 장애가 없는 선남자 성령인만이 이런 가시나 수행을 절차적으로 아무 무리 없이 밟아서 그 통찰지를 증강시키고 공산매까지 이룬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도 잘 떠오르지 않고 처음 좀 접해봤던 챕터여서 그 타옥에 직접 가서 수행하셨던 분이나 마하시를 가서 수행하셨던 어떤 스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이 가시나가 어떤 건지 내가 이런 걸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렵게 해야만 동산에 진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그러한 과정들이 좀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자문을 드려봤는데요. 그 타오싱 하셨던 분의 그분이 직접 보셨던 거는 일단은 그 아나파나스타인가 그 들숨날숨 그 호흡스윙이 원활하게 안 되시는 분들에게 대체 방법으로 하여튼 그분이 계셨을 당시에는 대체 방법으로 그 가시나 스윙을 일단은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그 사마타를 일으키도록 그렇게는 수행을 하였지 이 가시나 수행 방법이 그렇게 보편적이거나 주변에서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조차도 이건 그냥 책에서만 이런 거 읽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 전재성 박사님 말고 또 전재 어, 제가 이런 준비가 많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그 EBS 보면은 교수님 전재성 박사님 말고 전자, 제자 또 어느 박사님 있지 않으세요? 그, 그 분이 가시나 수행에 관해서 이제 그 대담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참조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나 이 수행을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책에서 소개된 대로 이 성취 과정을 이렇게 다 여실히 보여주신 그런 사례도 뭐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 정도로 3장하고 4장은 성모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가지 가시나에 대해서 이수연 도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장, 7장 오늘 제가 발표네요. 잠깐만요. 수연 도반님. 수연도반님이 그 화면을 닫아 주셔야 돼요. 네. 제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화면 보입니다. 아, 네. 저는 앞쪽은 생략하고요.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데 청정도론 같은 경우에 저는 저희들이 너무나 이게 책을 보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저는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청정도론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먼저 우리가 계속 나오는 40가지의 명상 주제의 판별에서도 여러
분류에 따라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숫자의 설명에 따라서 보니까 이수연 도반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4가지 무색의 경지, 1가지 인식, 1가지 분석, 이렇게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나누어지는데요. 10가지 가시나는 이미 발표하신 4장, 5장에서 나와 있고요. 10가지 부정은 제가 오늘 발표할 6장, 그럼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서 6가지는 7장에서 다뤄줄 거고, 나머지 4가지는 8장에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장 부정의 명상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청정도론에서 제시한 이 부정 명상 주제의 부정 명상법은 묘지 수행으로 공동 묘지에 버려지는 시체의 부패 과정을 10가지로 제시하여 그 표상을 일으켜서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는 명상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 묘지에 버려지는 시체의 부패 과정을 생각만 해도 저희들이 조금 혐오스러운 게 저절로 느껴지시잖아요. 거기에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명상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한 표상으로 선을 닿기를 원하는 자는 땅을 가시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땅을 가시나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서 스승을 먼저 친근해서 명상 주제를 배워서 그 스승님이 알려주시는 지침대로 바르게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10가지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특징은 하나입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고 는들이 나고 혐오스러운 상태라는 것이 이 10가지 부정적인 명상 주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가지 부정, 즉 10가지 더러움으로 표시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시체의 생명이 다하고 시체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10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푼 것. 생명이 끝난 후 서서히 팽창해서 부풀어짐을 우리 부푼 것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검푸른 것. 색이 변해서 탈색되어 가는 것. 내용은 책에 정말 용어 설명이 너무나 상세하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문드러진 것. 끊어져 나간 곳에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나타내고, 네 번째, 끊어진 것. 두 동강이로 끊어지면서 시체가 벌어지는 현상. 다섯째, 뜯어 먹히는 것. 개와 제칼 등에 의해서 여기저기 시체가 뜯어 먹힌 표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흩어져 있는 것. 시체 일부들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상태. 일곱 번째,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끊어지고 사지가 난도질 되어서 이리저리 흩어진 그런 표상을 볼 수 있고요. 여덟 번째, 피가 흐르는 것. 피가 묻어 있고 피가 뭐 뿌려져 있고 여기저기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 아홉 번째,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여기서 벌레라는 것은 구더기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더기가 넘쳐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골이 된 것, 즉 뼈다귀가 돼가는 상태죠. 그래서 시체의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정적인 표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산매로 닦아 나가면서 탐욕심을 없앤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한 가지 부푼 것의 명상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나머지 9가지는 부푼 것의 명상 주제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푼 것의 명상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푼 것의 표상을 일으켜서 부푼 것이라고 부르는 선을 닦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땅의 가시나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스승을 친근해서 명상 주제를 배워야 합니다. 스승은 수행자가 부정한 표상을 본 산매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지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즉 우리가 묘지에 갈 때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감각 기능들은 안으로 거두어 들이고 마음은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면서 동행자 없이 혼자서 가야 한다. 그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체가 냄새가 날 땐 어느 방향을 가야 되고 하는 도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의 표상을 주시함. 즉 우리가 부정적인 표상을 본과 동시에 거기 가면서 주위에 돌 같은 이런 주의의 표상도 함께 주시해 보면서 서로 연관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과 이익은 미혹되지 아니한다. 즉 부정적인 표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위의 이런 표상들과 같이 연관 지었지 않는다면 내가 부정적인 표상에서 어떤 미혹함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주의의 표상도 같이 주시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위와 같이 또 부푼 것, 부푼 것, 문드러진 것 이런 각각의 본성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작돌이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또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부푼 것은 어떻게 마음에 작돌이 해야 되고 또 문드러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작돌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거기다가 묶는다는 뜻이겠죠. 11가지 방법은 색깔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당위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관절에 따라서, 트인 구멍에 따라서, 오목한 부위 또는 볼록한 부위 또는 주위에 따라서 각각의 표상을 다시 취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푼 것의 혐오스러움, 부푼 것의 혐오스러움 이렇게 표상을 취하면서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부정적인 표상을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해서 그 부정적인 표상을 마음에 묶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함. 즉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가던 길 처음에 나온 것처럼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됐고 그 주위에는 어떤 표상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잡돌이하고 그것을 내가 오고 가는 길을 되돌아봄으로써 명상 주제의 과정을 바르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푼 것의 명상 주제에 관해서 부정적인 표상을 얻는 이 방법이 보면은 그대로 나머지 9가지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뿔뿔이 난도 당하고 흩어진 것 등등 나머지 명상 주제에 그대로 적용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10가지 부정한 것들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선을 얻은 자는 탐욕을 완전히 억압했기 때문에 탐욕이 없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면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선정의 요소들이 나타나며 그 순간 건조참매의 단계가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더 수행을 지속할 때 수행자는 초선정의 본산매를 얻는다. 10가지 부정 명상 주제에서도 본산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 명상 주제는 우리의 탐욕, 탐심을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명상 주제인데요. 앞으로 되돌아가 보면 탐심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탐하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푼 것의 명상 주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보면 페이지 468페이지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면 부푼 것은 몸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형상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하다. 그 다음 검푸른 것은 피부의 색깔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부의 색깔을 탐하는 자에게 적절한 명상 주제. 문드러진 것은 향기를 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명상 주제. 그 다음에 꺼내진 것은 단단함, 몸이 단단함을 항상 탐하는 그런
탐심을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적당한 주제.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명상 주제를 나눠줬다는 것을 저는 조금 청중도론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이고. 다섯 번째, 떠도 못 튀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살집이 풍만한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명상 주제. 여섯 번째, 흩어진 것은 사지가 흩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육체가 우아하다는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명상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은 몸이 항상 멋지다는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피가 흐르는 것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피가 묻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고상함을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은 우리 수많은 벌레가 함께 있다는 것을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몸이 내 것이라고 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해골이 된 것은 몸의 뼈들이 가진 혐오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른 치아를 탐하는 사람에게 또 적절한 명상 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정적인 명상 주제를 탐하는 기질에 따라서 또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상 주제를 줄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부정적인 명상 주제에서 처음에 나와 있던 여기 처음에 있던 이 부분 있죠. 그 부푼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나머지 덤푸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해골이 되는 것까지의 명상 주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청중도론에서는 묘지로 가서 시체의 그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상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수행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싱싱한 꽃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과일 등이 시들어 말라가면서 썩어 사라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도 어쩜 이런 부정감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정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나 애욕, 집착이나 자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수행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10가지의 부정 명상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제 7장에는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원래는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는 6가지만 나오고요. 나머지 죽음이라든지 몸, 들숨, 날숨에 대한 그다음 고요함에 대한 것은 8장에서 다음 달에 다뤄질 것 같습니다.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우리는 우리 수념이라 하는데 이 수념은 빨리열어 보니까 아누삭디, 그래서 아누와 삭디의 복합 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누는 뭐뭐에 따라 또는 뭐뭐를 따랐어. 그득그득 반복했어. 삭디 마음 챙김, 차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반복적인 마음 챙김, 즉 수념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할 것인가? 6가지 7장에서 나눠줍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성가에 대해서, 계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선정에 들은 그런 명상 주제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것은 우리가 불수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읽어보셔서 다 알겠지만요. 부처님을 우리 10대 명호라고 우리 교학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쭉 나열했는데 이때 부처님의 명호만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 챙김하는 그런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와 있던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 생각하기, 법의 공덕을 계속 생각하기,
성가의 공덕을 계속해서 생각함, 개의 공덕을 계속해서 생각함, 마찬가지. 그래서 그 공덕의 의미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선정에 드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을 어떤 공덕을 생각해 볼 것인가? 10대 명어 중에서 여기 열애 아라한, 저 응공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온갖 번뇌를 모두 끊고 인간과 천민으로부터 마땅히 존경받고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고 당연히 공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을 우리는 아라한 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정변지 또는 정등각자는 바르게 깨달으신 분. 그럼 무엇을 바르게 깨달으셨는가? 부처님의 일체 모든 지혜를 두루 갖추셨고 바르게 스스로 그 법을 깨달으셨는데 그것은 사성주의 깨달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그 모든 법을 스스로 깨달으셨던 분, 정변지, 정등각자라고 부처님을 공덕을 계속 생각하는 명상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행족은 영지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 부처님께서는 신통력과 아울러서 그 전체를 깨달으신 것을 실천을 직접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명행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서, 피안으로 가신 분. 피안으로 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잘 갔다는 의미. 즉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잘 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간에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능히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섯 번째, 무상사는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 즉 위가 없는 대사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조어장구.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하시기 때문에 중생들을 가장 잘 길들인다 표현하고 하지만 가장 잘 이해하시고 잘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 즉 깨달은 분. 저희 10대 명호에서는 여기 보면은 열애 응공하고 여기 불세존을 한꺼번에 하기도 하는데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부처님과 세존을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 즉 깨달음을 가지신 분의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다. 즉 원만한 덕상을 갖추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불수념은 이런 부처님의 공덕을 대상으로 계속 마음 챙김하고 숙고하는 그런 사마타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서 두 번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것은 교학과 아홉 가지 출세감법의 덕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 교학이라는 것은 배움을 나타내고요. 아홉 가지 출세감법은 성스러운 네 가지 도와 성스러운 네 가지 과, 나머지 하나 열반의 덕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학에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조금 다 정리를 안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또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있어서는 교학으로는 성스러운 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도였었는데 청정도론에서도 이렇게 중도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양극단이 치우치지 않는 중도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잘 설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다음, 몇 페이지인가요? 그거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중도라는 단어가 예. 세 번째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도 나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페이지
페이지 513페이지. 예. 513페이지 75번 단락에 예, 찾았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스러운 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다. 중도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잘 설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9가지 출세관법에 대한 덕도 굉장히 여기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고,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열반을 정도 체험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또 시간도 걸리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도 않다는 것은 도의 마음을 내가 체험할 때 바로 과의 마음으로 또 바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됐고요. 또 와서 보라는 것, 즉 지혜의 실체의 경험을 내가 직접 와서 보라 할 만큼 자세하게 법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법의 공덕을 계속 생각함의 명상 주제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계속해서 생각하면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성가라는 것은 개와 바른 견해를 함께 가져서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것을 바르게 도를 닦는다고 설명하냐면은 중도로 양극단을 피하여 도를 닦기 때문에 도를 바르게 닦고 참되게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중도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 이 개는 처음도 끝도 중간도 마지막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또 얼룩지지 않은 그런 덕의 개를 계속 생각함. 다섯 번째,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반대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때와 인색함에 벗어나 보시의 공덕을 계속 생각함. 저희들 보시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하죠. 삼년 청정이라고 해서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또 주는 그 물건 마찬가지. 그 보시의 내용이 항상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때 천신은 보면은 뭐 하늘에 계신 다락천하고 많은 천신들이 있죠. 거기서 그분들은 잘 입성해서 잘 닦으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신들의 믿음을 나에게도 있다고 믿는 그런 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가지 부처님, 불수념, 법수념, 성가를 계속, 개를 계속 생각하고, 보시를 계속 생각하고, 신을 계속 생각하는 그 공덕의 대상을 계속 마음 챙김하는 것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명상 주제라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를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부처님의 덕을 계속 생각할 때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봤던 법의 덕을 계속 생각할 때 또는 성가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6가지의 그 파트는 대입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수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수념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마찬가지 여기 법의 덕이라면 법을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성가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라면 이것도 성가를 의지해서 올곧아진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올곧아진다. 당예를 억압하고 명상 주제를 향할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일어나서 희열이 생기고 그 희열로 편안함이 이어지고 그 편안함이 불안을 없애고 육체적, 정신적 행복의 이런 차례에 따라서 어떤 한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6가지 각각의 덕은 너무 심오하고 하기 때문에 혹은 이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 삼매는 이르지 못하고 본적 삼매에만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 보면 6가지 계속 생각하면 이 수념은 어떤 부처님, 법, 성가, 예, 보시, 신의 공덕을 명상 주제, 공덕을 대상으로 계속 마음 챙김함으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것이 지속돼 나갈 때 희열과 편안함과 행복으로 이어져서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명상 주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6장, 뭐였죠? 6장의 부정적인 명상 주제와 7장의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든 분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화면 네네. 공유를 예, 중단해 주시면 예. 네. 예. 예, 일심각 도반님 오셨네요. 예. 네. 윤희 도반님도 오셨네요. 아,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수연도반입니다. 그 특히 수연도반님이 발제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 10가지 가시나 부분이 굉장히 복잡더라고요. 진짜 수연도가님 고생하셨어요. 이해가 다 안 됐어요. 오늘 그 백희님 도반님 안 오셔서 전공자분의 좋은 말씀을 못 들어보겠네요. 좀 아쉽네요. 네네, 아쉽습니다. 아니, 우리 최혜선 도반님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혹시 이거 질의응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제하신 분에게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읽고 이해하기도 바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조금 뭘 찾아보니까 어, 이 가시나 명상에 대해서는 그 지금 남방 쪽에도 파옥 쪽만 하고 있다 그러네요. 파옥 쪽만 가르치고 이제 마하시 쪽이나 태국 쪽은 아예 그 가시나 명상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청정도론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제 그걸 취사 선택해서 하는데 이제 가령 여기에 다양한 명상 주제가 나와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명상 주제가 뭡니까? 하도. 하도. 우리는 화두라는 이제 예,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명상 주제 중에서 뭐 가시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지금 가시나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남방에서도 가시나 명상 방법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파옥 쪽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도 지식이 부족합니다만은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조금 풀기 위해서 제가 경험한 걸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파옥 쪽에서 저희 집 인터넷 사정이 조금 그랬어요. 파옥 쪽에서 이제 인가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초기 경전 쪽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 손꼽히는 분이죠. 그래서 제타와나 선언을 이제 차려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남방에 강목 스님 소개로 남방에 갔다가 중간에 한번 귀국한 적이 있었어요. 예, 잠깐 귀국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남방 가기 전에 고우 스님을 한번 친견하도록 그 주선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우 스님께서는 남방에 잘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고 이제 권하셨죠. 남방에 간다 그러니까 남방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라고, 윗바사나도 훌륭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권해서 그 인연으로 이제 제가 그 동국대학교 앞에서 이제 귀국하셨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한번 대접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공양을 이제 둘이서 공양을 하면서 이제 서로 공부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그 안국선언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화두가 동정이려 되는 걸 체험을 해가지고 한창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막 그 참 화두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그래서 이제 스님은 그 파옥 그 공부한 내용, 윗바사나 공부한 내용을 했고, 나는 이제 내가 공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일묵 스님이 이제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남방에서 공부한 그걸로도 굉장히,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세게 들으세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왜 가끔 그 안내할 때 그 황금색 불덩어리를 본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계를 본 거를, 황금색 불덩어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인 얘기를 하니까 일목스님이 이제 그게 남방에서는 가시나라고 해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아까 얘기 표현이 나왔는데, 표상 그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삼매를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대요. 그게 이제 가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번 얘기 들은 얘기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거 가시나 명상 또 표상 빛 같은 걸 이렇게 보는 수행법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높은 단계에서 그 공부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공부한 것을 굉장히 나름대로 그 일목스님이 뭐 저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예, 좀 높이 평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화두 공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화두가 일념이 돼야지, 그죠? 화두가 일념이 돼서 이제 동정간에 이려하고 이제 몽중간에 오매이려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화두를 놓쳤을 때 화두도 놓치고 망상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그 잠깐 그 틈으로 경계를 이제 본 건데, 그죠? 경계를 착하고 있는 거죠. 경계를 집착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황금빛 불덩어리가 이제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공부 기준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경계고 신비한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될 경계로 얘기하는데, 이제 남방에서는 그걸 가시나라 그래가지고 그 공부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그 표상을 이제 집중해서 그 표상을 체험하는 걸로 그 수행 체계 안에 그걸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낌을 받을 때, 우리 가나선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남방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간접적으로 이제 일목스님과의 대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걸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우리는 그거는 경계이기 때문에 공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남방에서는 그 경계를 체계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가시나 또 표상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옥에 가서 했을 때 참선하다 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땐 그냥 지나가도록 둬서, 그래서 이제 맑음 자체, 빛이 맑아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청정도론에 입각하면 그 정도 선은 굉장한 빛을 봤다는 거는 굉장히 거기서는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이렇게 보면 이제 관아선이나 이렇게 대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왜 부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개 부분에서 있어도 어떤 아라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뼈무더기로 보이고 아름다운 처자의 그 모습이 뼈무더기로 보일 정도의 수행을 했을 때 그런 과정에서 아라한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든 그것이 수행의 어떤 길, 방법이겠지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남방 쪽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거고 대승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대승에서 관아선이나 이런 체험을 하고 가면 이게 이 수행법을 요쪽이 더 간단하면서 득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대승의 관아선이나 이런 거를 체험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냥 그 수행법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청정도론에 입각한 주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아선에서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그렇게 뭐 배척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 청정도론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해서 대승이 나왔고 가나선이 그래서 스승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청정도론도 공부해보면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니까 뭐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그 파옥 다녀오신 분은 이윤희 도반밖에 없었어. 내가 엄청 부럽네. 저는 마하시는 가봤어요. 는 가니까 거기는 그냥 계속 관찰만 하더라고요. 예. 사마타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파옥은 구경하러 예, 갔어요. 구경하러. 그러니까 사마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선하고 좀 맞아서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그런 것들 빛이 막 이러면 그 단계에서 엄청 높이 평가를 해줘가지고 잡혀서 못 나올 뻔했습니다. 저도 아까 그 후반부에 다른 다양한 가시나 수행법에서 전생에 그 공덕이 있는 분과 없는 분 거기에 너무너무 퀘스천이 많아서 여쭤봤는데 그 파옥에서 몇 년씩 수행하신 어떤 분 말씀으로는 나중에 다 그것 때문에 이 앞에 이 좋은 명상법들이 결국에는 전생이라는 블랙홀에 이렇게 다 갇혀서 이제 거기서 약간 환멸을 느껴서 그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전생이 하여튼 많은 그 기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그 아주 수윤도마님이 아주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제가 이제 전에 그 정신과 전문의 누구시죠? 전현수, 전현수 전현수. 박사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전현수 아까 전현수 가시나 그게 BBS인가 어디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전현수 박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파옥에 가서 이제 마하시도 아마 했던 것 같고 위파사나도 했던 것 같고 파옥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 그래요. 거기 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체험하고 인가까지 받고 이렇게 와서 책도 내고 그 강의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그 체험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일부러 구해서 읽어보니까 전오생 후오생 수행법 수행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전 박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파옥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옥에는 파옥 사야도가 전생을 오생을 관하고 이제 내생을 오생을 관하는 그게 수행 그 프로세스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이 위파사나 사마타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이거는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과학 이 문명 세상에서 전생을 오생 관하고 내생을 오생을 관한 얘기는 미신 취급받기가 딱 알맞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한계가 있겠다는 그때 판단이 그때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도마님들에게 몇 번 그걸 소개하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문제시 삼고 조금 집중적인 토론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6월 달에 명상 지도자 포럼에서 그걸 주제로 삼았어요. 이제 명상과 어, 명상과 깨달음과 정견,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파사나 쪽에서 두 분, 이제 가나선 쪽에서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한번 논쟁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예,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윤희 도반님 질문할게요. 네, 그 파옥에 다녀오셨으니까 그 네. 빛을 보는 그 순간을 그 과정으로 안 보고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힘, 빛이 이제 형성이 되면 네. 그 청정도론에 입각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현상들이 없으면 지도를 못 해요. 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님들이나 가면 그 과정이 없어가지고 계속 몇십 년 머무른 사람도 있어요. 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수행 뭐 그게 꼭 그게 또 나와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국으로는 못 돌아오니까 체면상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광명의 밝은 빛 자기 흰빛의 그 단계까지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좀 더 공부하면 알아 뭐 이렇게 이제 간다 는 식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말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참선이나 이거 공부를 안 했다가 갔으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머무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관아서는 좀 더 간단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 어느 정도 수행이 돼서 내가 업이 맑아야지만 그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정도로는 그 업을 맑히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승으로 와서 이 관아선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 알았죠. 거기는 평등이라든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등이라든가 계율을 중심으로 해요. 계율. 계가 가장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부정관하는 모습 해볼 바가지를 갖다가 앞에 놓고 부정관하는 스님들도 있었고 수행자들도 있었어요. 봤어요. 그거를 옆에 자기 놓고. 성향에 따라서 또 예, 부중간 하는 예, 사람 예, 예. 있고 다른 거 하는 그렇죠. 사람 있고 예, 뭐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더라고요. 앞에 놓고 딱 네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그게 나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 뭐 하도 하나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받는 듯한 그런 거 그게 이제 그래서 하도에서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발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요새 청정도론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관화선이라 이런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내 안에 어떤 업들이나 괴로움들이 많은 생각이 많을 때는 삼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담 쪽에서도 그렇고 이거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만 미해결 과제를 해결을 해야만 좀 맑은 상태여만 삼매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공부의 진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갇혀 있으면 그 부분에만 갇혀 내가 빛이 있어야 하는데라고 이제 강박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발전이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삑 돌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거기만 집착해서 강박적으로 계속 걸으면서 이제 이게 그 정신이 조금 이렇게 이제 360도로 갔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거기 집착해서 더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분열, 그 정신과로 말하면 이제 네, 분열증적인 음, 뭐 그런 음, 상태에서 많이 해요. 그 집착이 되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정관들이 수행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게 수행으로 가는 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심리학적 용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부정적인 네, 에너지가 계속 계속 갇혀서 쌓여서, 예.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이제 스승 밑에서 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발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많이 됐더라면 어디나 누구나 그런 수행법이 막 널리 알려졌겠죠. 음. 근데 어떤 부분, 그냥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이어져요. 그쪽에서도 아까 말씀들을 하셨듯이 수행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항상 라벨링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사라지는구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 이제 관찰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굳어지면 거기서 또 빠져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호선하기 또 어려운 거예요. 네네. 계속 그 또한 또 자동으로 습이 가니까. 돼가지고, 그제 그렇죠. 계속. 습이 네, 돼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음, 그 환경을 찾고 이렇게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습이라는 건 굳어지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간호선으로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요. 간호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주니까 그나가던 두고 하도로가 돌아가니까 본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기본 자리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휩쓸리지를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간호선에서 조금 뭔가 터득되지 않은 사람은 또 그쪽 가서 휩쓸려요. 이게 뭐가 막 보이는 것 같거든. 거기는. 그렇잖아요. 막 좀 하나씩 하나씩 다 막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데 하고 또 빠지는 사람은 그래서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윤희 도반님께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 사모님 답변이 발제하셔야 가능하실지 돼, 발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저희는 화두를 하나를 받아서 화두 하나로 저희가 그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이제 명상주제 40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거기 가지 네. 주제를 단계로 한꺼번에 뭐 올라가잖아요. 두세 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단계별로 뭐 단계별로 각각 해야 돼. 다른 걸로 하는 건지. 예. 그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땅에 가시나는 초보에서 하고 좀 중급 과정을 가면 뭐 부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네, 할 수 그렇게 있는 해야 돼. 주제들이 이렇게 좀 그룹핑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사야도들이 거기도 다 이렇게 그 단계별로 있어요. 그 네. 사야도, 상담하는 사야도들이. 그러니까 맨 위에는 파옥 사야도고, 그 네. 밑에 있는 그러니까 거진 상담식이에요. 다 네. 들어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 거기 이제 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봤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좀 하면 요런 빛,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죠. 그게 요가에서도 이렇게 차크라라고 해서 빛이 보라색까지 가면 흰색 연꽃 해서 여기 100회열짜리 그 자리가 이제 굉장히 그 열려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거기 마찬가지예요. 요가에서도 그 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는데 아까 가나선에서 그냥 하나로 뭉뚱그린다지만 지금 그게 그냥 스님들한테 받아서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좀 굳어졌지. 원래로 하면은 수행을 하다가 이런 그 의문점이 딱 생긴 그게 하두가 1700공안이 있는 이유가 수행자들의 다양한 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묻자 하두 이랬을 때 진짜 내가 의문이 들어야지만 이 하두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툭 누가한테 스님이 줬으니까 이거 받아갖고 의문도 안 생기고 뭐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거 갖고 하나?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호세적으로. 청정도론상의 수행법으로는 뭐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상중하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별로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에 5가지가 있고 중에 5가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하를 그 수행하는 사람은 그 5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고 그 하 단계를 올라서면 중 단계에서 또 뭐 5개나 7개 중에서 하나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뭔가 그룹핑돼 있는 명상 주제 중에서 하나씩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전 과정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단계별로 최소한 한 개는 자기가 그 수행을 할 테니까 여러 개의 그
명상 주제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다가 내가 어느 그 빛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상담을 하면 그분은 아, 이 사람이 어느 단계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단계별로 여러 개 할 수 있는 명상 주제가 있는데 제가 A라는 단계면 그 A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주제가 이제 5개가 있고 그 5개 중에서 저한테 맞는 그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 맞는다기보다도 네. 일단 하면서 이렇게 그 지침을 주면 이제 지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라서 상담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을 받는지, 거기에 청정돈에 나와 있는 그런 그쪽에 맞는 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항상 있어요, 거기는. 혼자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지금 않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저희가 청정도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기질에 맞는 네. 자신의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명상 주제가 상담할 때. 정해지는 것 같네요. 네, 상담할 때 그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스승이 해줄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 사람을 상담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네. 근데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명상 주제를 복수를 하지는 않겠네요. 2-3개를 하지는 않겠네요. 한 번에 하나씩. 어떻게 하지만 하겠어요, 한 번에. 전체 과정을 봤을 때는 어떻게 여러 지르게 개. 할 수가 없죠. 좌우지. 5개가 어떻게 아니 명상 주제가 우리의 의식은 많으니까 마음은 이거 하나밖에 땅에 없어요. 가시나 하다가 뭐 색깔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하시나 뭐 이런 헷갈려. 생각이 돌아. 그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 해요. 우리가 이거 듣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볼 때 그러면서 보고 들을 때 하다가 안 듣고. 되면은 이렇게 또 본인 마음 좀 바꾸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어요. 융통성 그거 안 그런 돼요. 것도 없고. 네. 해보면은 아, 그게 안 그러니까 되죠. 거기서는 이제 점검을 받고 또 단계가 2단계다, 다음 단계로 네네네. 넘어가라 이러면 네. 성취감 같은 게 있겠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하다가 가면 안 되는데 가나선을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뭐가 없어. 거기 이제 빛이 보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 상담도 못 받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멈춘 상태에서 그 받았던 그 수행 과제를 계속 명상 주제로 삼아서 하는 거군요. 계속 네네네. 그걸 통과할 때까지. 예. 통과할 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못 나와. 그래서 가나선이 수승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볼 가나선을 때 안 하고 갔으면 거기서 빠졌겠죠, 저도. 윤희도마님은 특별한 케이스 같고 대부분은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단계 공부에 재미를 들여서 또 성취감도 있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나선에 있어서 했을 때 가나선 하고 거기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쪽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나선이 어렵게 느껴지고 화두 그렇죠. 일념이 잘 안 되는 예. 사람들인데는 그게 훨씬 더 그렇죠. 쉽게 와닿을 수 있죠. 예, 와닿죠. 막 보이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이렇구나 내가 단계로 올라가네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네. 더 저 없으면 공부는 정리해도 안 될까요? 네. 직접 또 수행 경험 체험이 있으신 이윤희 도반님의 경험담을 들어보므로써 청정도론이 훨씬 더 또 네. 조금은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저 고맙습니다. 백인 도반님 없어도 오늘 네, 이윤희 도반님 그러게요. 덕분에 오늘 공부가 재밌게 됐어요. 그 그러면 도반님 요 며칠 얼마 전에 그 불광 미디어에서 초기 불교 수행에 대한 특집을 한번 해서 거기에 이제 일묵 스님하고 마성 스님하고 또 이제 제가자 한 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일묵 스님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성 스님 유튜브를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마성 스님께서 초기 불교의 수행을 얘기하면서 초기 불교 자기가 볼 때는 초기 불교 명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비판을 해요. 네, 명상은 너무 나이브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수행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초기 경전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정통이라고 보고, 선종은 이건 외도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선종은 외도다. 이것은 중국에서 도가 사상과 습합되어서 나타난 일종의 변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직접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뭐 후위를 위해서 좀 말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바빠가지고 댓글을 못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한번 꼭 그 유튜브 마성선의 유튜브를 꼭 경청하시고 도마님들 각각의 견해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올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선종이나 한국 불교의 이런 전통 공부 방법들이 다 매도당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이 또한 우리 현실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따가 그 유튜브 주소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좀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다음 달에 발표하실 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백인이 도반부터 또 차례로 해야 되겠죠, 뭐. 안 하신 분들 자진해서 아, 여기 누구죠? 아까 질문하신 분? 최효선 도반님. 네, 저는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저 청주의 김영숙 도마님도 한번 하셔야죠. 아, 청정동까지 나가긴 그렇습니다. 하는 공부가 많아서. 아니 뭐 누구는 그러면 한가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마시 하듯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의무방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알았습니다. 저 일신각 도마님하고 최여선 네, 도마님, 네. 나영채 거사님 이렇게 세 분이 다음 네. 달에 한번 한국씩 됩니다, 맡았습니다. 저는. 아니, 교수님, 이거를 제가 그래도 이해라도 하고 아니, 책을 그냥 조금이라도 욕점 공부를 정리만 할-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요점 저는 정리만 책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하셔요.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1권이 끝났습니다. 예, 오늘 이거 네. 끝났어요. 예, 다 덕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충분하게 뭐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희 도반님처럼 요점 정리하는 수준이에요. 한번 했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죠, 일단. 예, 예. 지금 2권에 보니까 그건-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4장이 있네요. 그리고 그 8장이 130쪽이어가지고 양이 좀 많네요. 8장이. 네, 그래서 8장. 8장을 한 분이 맡고 9장 9장, 그럼- 10장을 한 분 맡고 11장을 한 분 맡고 이렇게 세 분 정도 나눠서 하면 어떻겠나 싶네요. 근데 교수님 일정표에 보면 다음 달이 8장, 9장만 나와 8장, 있는데. 9장만 돼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8장, 9장만 하면 되겠네요. 예, 8장, 9장이 양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이 하시게 됩니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저는 세무조사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아이고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예. 그러면 뭐 사정이 또 그러시니까 회사 세무조사 꼭 끝나면 또 기회가 되겠죠. 네. 일신각 도마님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
교수님 제가 이 상담 심리 공부를 하는데 이거 매주 뭔가 하게 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정도론까지 하려니까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엄청 많. 그러면 우리 또 자비문중이니까 또 네. 그럼 다른 일단 또 제가 한 바퀴 더 돌죠. 뭐 그때 어떻게 돌았더라? 백이인도반 백인인 도반님이 탈장 하시라 그러고 네. 부장은 제 순서인가요? 우리 이윤희 네. 도반님인가? 아니, 교수님 먼저입니다. 교수님 하셔요. 저는 11장 할게요. 11장 할 테니까 9장을 윤희 도반님 한번 윤희 하시죠. 도반님. 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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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석순이 도반님 하시든지. 네, 석순이 도반님 하셔요. 그러면은 순서가 결정하고 제가 다음인 것 같은데요. 아, 석순이 도반님 먼저 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참 뒤인데요. 지금 저는 한참 뒤에 아직 멀었어요 순서가. 그러면 뭐가 멀어요? 똑같아요. 8장은 백희미 도반님이 하시고요. 9장은 직접 체험 때 해보셨던 이윤희 도반님이 조금 더 앞에서 한 번 더 이끌어 주시죠. 좋습니다. 네. 네. 모두 4월달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